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친 뒤에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쫓아가는 것 같다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 여부를 따진다고 말했습니다. 법조팀 취재기자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데요. 김영수, 이경국 기자 나와주십시오. 네,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. 머리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정하게 정리한 모습이었고요. 오늘 2시에 변론이 시작됐고요. 2시 반쯤부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. 2시간 정도 만에 끝났고요. 현재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신문 과정에서 메모를 하거나 대리인들과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오늘 윤 대통령이 또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. 이경국 기자가 좀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? 네, 오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뒤에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말을 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냐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의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또 이어서 수방사 병력 10여 명이 겨우 국회에 진입을 했었는데 4인 1조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직접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, 오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발언이었고요. 증인신문 내용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주 운용에 깊숙이 관여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.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조서 내용을 근거로 체포 명단 작성 과정이나 그 지시 여부 등을 조목조목 물어봤습니다. 그런데 여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근데 다른 질문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위치 파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여 전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인력과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이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을 요청한 게 체포를 위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여인영 전 사령관이 좀 이용당했다, 자신이 좀 이용당했다라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앞서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가 있는데요.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여인영 전 사령관이 당시 심경이 정말 그랬다라면서 자신이 그렇게 발언을 했던 사실을 재확인을 했습니다. 이어서 이 방첩사는 이 비상계엄 아래에서 최대한 신중히 조치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재 수많은 요원들이 고초를 겪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는 자신의 현재 심경도 덧붙였습니다.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6일과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났을 때 이 자신이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소신을 전하기도 했다라고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. 특히 11월 30일에는 자신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면서 다소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네, 현재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고요. 이 전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.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공소가 제기된 상황이라서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답변하는 게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. 이진우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자신에게 좀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. 이 국회 측에서 검찰에서 작성된 신문조서를 근거로 여러 질문을 했지만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. 답변한 내용 중에 짚어볼 만한 걸 좀 보겠습니다.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좀 직접 지시를 받은 인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, 이경욱 기자? 예. 네,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였고요. 또
이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라는 지시까지 받았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.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회 측이 이 질문들을 했는데 일단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모두 답변이 제한된다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답했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는 무시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윤 대통령 측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. 국회로 가서 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느냐 이런 질문을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했는데 이 전 사령관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. 네. 하나 더 짚어볼 만한 게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에 대해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도 그 부분에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요. 또 계엄 선포가 행정과 사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로 가라고 지시했던 건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는 설명을 했고요. 또 이거 보도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김 전 장관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말했었다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.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? 네, 대통령 측 신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. 이진우 전 사령관이 국회 앞에 도착을 했을 때 대통령이 전화를 했고 이 자신이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한 뒤에 전화를 끈 사실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. 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여인영 전 사령관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고요. 이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.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